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expectation 그리고 variance, 즉 expectation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ctation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요. 네, 기대값, 평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확률론 4장에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확률 변수는 특정 값에 따라서 그 특정 값에서 존재하는 확률이 계속 따라다니는 개념입니다. 결과 값이 변화되면 확률도 변화를 하는데, 그랬을 때 대략적인 평균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실행의 대표적인 값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평균, mean 혹은 expectation, 기대값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definition을 한번 영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capital X be a discrete random variable. The equation is the expectation or expected value of capital X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 영상에서 배웠는데요.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x축에서 small x 혹은 a라고 하는 값이 특정 값이 구분되도록 존재할 때 그 각각의 값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y축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discrete random variable capital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x축에서 각각의 small x가 가질 수 있는 값에서 그 값이 존재하는 확률 값들을 각각 곱해서 시그마 취한, 즉 더한 것이 결국에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andom variable capital X가 있는데 요것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에서 capital E가 이제 이렇게 붙게 되고요. 요런 형태의 함수 형태는 구할 수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small x 그 값 곱하기 그 small x일 때 존재하는 확률 값을 곱하고 그 각각을 x 값이 변함에 따라 각각을 곱해서 모두 더한 것이 capital random variable x의 expectation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구체적인 정의라던가 수식으로는 피부에 100%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쉬운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요 값일 때 2분의 1, 또 이 값일 때 2분의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 곱하기 확률, 또 값 곱하기 확률, 결과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의 expectation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이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값들이 각각 가질 수 있는 확률도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 즉 기대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중앙값, 정확하게는 중앙값은 아니지만 어떤 센터된 밸류가 대략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각의 밸류에 그 각각의 밸류가 가질 수 있는 확률 값들을 다 더했을 때 expectation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이렇게 동일하지만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 X의 값에 따른 확률 값이 똑같이 2분의 1이 아니고
0일 때에는 확률값이 3분의 1, 1일 때에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xpectation의 definition을 바탕으로 value와 확률을 곱하고 더한 값은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value 값은 동일하지만 확률 값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expectation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expectation은 사실 저희가 어떤 주어진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저희가 define을 하고 그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PMF도 이제 구했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의 밸류 값도 계속 변하고 확률 값도 변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중앙값, 즉 expectation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 이 익스페리먼트에서 이 실행에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대표값은 어느 정도일까? 요거를 구할 때 expected value를 고려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x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의 random variable x의 정의는 the outcome when we roll a fair die라고 되어 있어요. 주사위를 이제 던져요. 던졌을 때 주사위는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 2, 3, 4, 5, 6이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밸류는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expectation 공식을 이용해서 곱한 것을 쭉 더하게 되면, 즉 여기서는 밸류가 1, 2, 그 다음에 3, 4, 5, 6까지 되겠죠.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대략 3.5가 됩니다. 저희가 사실 expectation 공식을 굳이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주사위의 눈금은 1부터 6이고 그 사이는 대략 3.5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유출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유추에 그치시면 안 되고요. 나의 유추가, 즉 내가 생각한 것이 구체적으로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증을 할 때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theorem이라던가 어떤 깔끔하게 어떤 그 풀이 과정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수식, 이때 이 수식의 중간중간에는 뭐 미적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확률이 들어갈 수도 있고 통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단순하게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인 중에 하나의 뭐 시그마, 인테그럴,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과 시어렘과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솔루션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수학을 바탕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파이썬이든 R이든 뭐 C든 기타 등등의 자기한테 좀 더 익숙하고 어떤 문제에 적합한 언어를 선택하셔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유추를 하지만 그 유추한 것이 정말로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크게 수학적인 이론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해가지고 검증한다. 대략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률론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생각한 문제 그 과정이 정말 수학적인, 일단은 확률론 개념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때로는 뭐 다양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인 지식 혹은 대학 기초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검증이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파이썬도 동시에 배우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제가 모든 경우를 파이썬을 코드를 제공해 드리거나 뭐 과제를 내드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2달 정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는 저희가 교양 수업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융합학부의 다른 교과목에서도 이제 여러 번 뭐 기초부터 해서 난이도 있는 수준까지 배우셨기 때문에 본인이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자기만의
플립트 러닝으로 파이썬을 코딩을 해서 자기가 푼 문제랑 검증해보고 이런 것들은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한 개념이 정말로 그 확률론에서 expectation 공식을 이용했을 때 검증을 했을 때 맞더라.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랜덤 베리어블을 디파인을 하실 때 저희가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expectation에서 특히 이런 접근이 조금 유용하기 때문에 expectation에서 특히 소개가 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일단 발생을 했다. 그래서 1이라고 이제 밸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0이라고 하는 밸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밸류가 흑과 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on 혹은 off.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예를 들면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 on, 불이 켜졌다. 아니면 스위치가 디스커넥티드 되면 off, 꺼졌다. 혹은 컴퓨터 그 자체가 켜지면 on, 뭐 숫자 1로 표현을 하고 꺼지면 숫자 0으로 표현하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 또는 백 혹은 맞다, true or 틀리다, false 이런 식으로 중간 가정은 없고 양쪽으로 나뉜 경우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을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의 이 i를 캐피탈 I로 쓰셔가지고 이 i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 i라고 저희가 디파인을 하고요. 이 랜덤 베리어블은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1을 갖고 발생하지 않으면 0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이 A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거는 이제 때로는 문제에 이제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유출하셔가지고 그거를 가정해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요런 흑과 백 이런 true or false 혹은 on, off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만 밸류가 존재를 하면서 각각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할 때 expectation은 맨 아래에 있는 식처럼 다음과 같이 구해볼 수가 있겠죠. expectation of capital I는 밸류 값 1 또는 0이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expectatio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든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I든 그 캐피탈 X 혹은 I가 가질 수 있는 밸류가 0인 경우부터 시작을 할 때는 그 0인 경우는 사실 이미 확률이 몇이든 간에 0 곱하기 확률이기 때문에 거의 무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expectation에 영향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도 역시 expectation of i는 결국에 A랑 똑같고요. 앞서 저희가 요 간단한 예제에서도 expectation of x 같은 경우는 밸류가 0인 경우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밸류가 1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요 형태와 요 형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런 그 흑과 백 true or false 특히 요럴 때는 랜덤 베리어블 x라고 쓰지 않고 랜덤 베리어블 i로 쓴다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제입니다. 요 예제는 저희가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시간을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할애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본인의 답과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이 같은지 혹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혹은 본인이 좀 더 다른 솔루션으로 잘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 클래스가 있어요. 120명인데 버스 세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퍼포먼스를 하려고 한대요. 혹은 뭐 피크닉을 가요.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제 세 개 버스 중에서 첫 번째 버스에는 36명, 그리고 두 번째 버스에는 40명,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버스에는 44명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심포니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도착을 했어요. 그 버스가 도착을 해서 결국에는 그 버스 세 대가 있지만 세 대를 합쳤을 때 모든 학생 수는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 중에 아무튼 한 명을 딱 뽑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one of라고 돼 있잖아요. one of, 그죠? one of the 120 student니까 랜덤하게 한 명을 딱 뽑았어요. 그랬을 때 이 한 명이 첫 번째 버스에서 뽑힐지 두 번째 버스에서 뽑힐지 세 번째 버스에서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버스에서 뽑혔다면 그 학생은 36명 중에 한 명이겠죠. 두 번째 버스에서 뽑혔다면 40명 중에 한 명일 거고 세 번째 버스에서 뽑혔다면 44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의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어떻게 define을 했냐면 let x denote the number of students on the bus of that randomly chosen stud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즉 저희가 student를 한 명 뽑았는데 그 스튜던트를 뽑았을 때 그 스튜던트가 타고 있는 차의 모든 스튜던트들의 수, 그죠? 여기서 the number of잖아요. 그러면 뭐뭐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던트의 수인데 어떤 스튜던트냐? 그 버스예요. 그 버스. 그 버스라고 하는 거는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한 명을 뽑았는데 그 뽑힌 스튜던트가 타고 있는 그 버스죠. 그 버스에 있는 총 스튜던트의 수를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x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은 저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쵸?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밸류가 있고 각각의 밸류가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곱해서 더한 것이 결국에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이겠죠. 여기에서 random variable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6, 그죠? 40, 44예요. 그러면 36일 때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은 뭐예요? 그쵸. 120분의 36이 되는 것이고 또 40은요. 그쵸. 120분의 40. 그죠? 그 다음에 44는요. 또 120분의 44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랜덤 베리어블 x는 각각의 밸류 값이 존재하고 각각의 이런 확률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도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x는 밸류, 그죠? 밸류 곱하기 확률, 그죠? 밸류와 그 각각의 밸류가 발생할 확률, 그죠? 를 곱한 것이 expectation of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답과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고요. 제가 바로바로 풀이를 해드리더라도 학생분들은 항상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 그 다음에 풀이는 가리시고 그 다음에 개인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예제 타이틀 다시고 본인이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대략 3분 정도 그 다음에 제 풀이를 동영상 재생을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더 잘한 건 무엇인지 자기 주도적으로 플립트 러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랜덤 베리어블의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랜덤 베리어블 그 자체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했잖아요. 이번에는 랜덤 베리어블의 펑션, 즉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익스펙테이션은 무엇인가를 구해 볼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x는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g of x는 랜덤 베리어블의 펑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gx는 그쵸?
function of random variable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random variable의 expectation을 구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random variable function의 expectation도 구할 수 있을지, 즉 요런 형태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밸류 값이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리적인 의미는 저희는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떤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이 없거든요. 즉 여기서 익스페리먼트라 하면 뭐 동전을 던졌는지 주사위를 던졌는지 아니면은 뭐 카드 게임인지 뭐 아니면 주머니에서 볼을 꺼내는 문제인지 저희가 1장, 2장, 3장에서 봤었던 어떤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밸류 값이 어떻게 변한다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밸류 값에 따른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 확률의 모든 합은 PMF이기 때문에 1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compute of expectation random variable x 그죠? exponential 형태의 expectation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죠? 1이잖아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x의 제곱승은 결국에 1 또는 0 또는 1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은 0.2, 0.5, 0.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expectation of capital random variable x 그 다음에 exponential 형태를 만약에 구하게 되면 각각의 밸류 1일 때는 0.2와 0.5의 0.2와 0.3이죠. 0.3의 형태이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인 랜덤 베리어블이든 랜덤 베리어블의 제곱승의 형태이든 어차피 밸류 값이 0이라면 그 값에 어떤 확률을 곱해도 결국에 0이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에는 이 효과가 무시가 되겠죠. 없어지겠죠. 이 부분은 의미가 없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랜덤 베리어블 제곱승 형태의 expectation은 0.5가 됩니다. 그래서 expectation of a function of random variable도 저희가 그 앞서 배웠었던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을 구하는 공식으로 그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저희가 한번 그 전제를 한번 프로포지션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과연 어떻게 저희가 그 펑션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x의 펑션에 대한 expectation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x의 펑션은 이런 형태고 요거는 결국에 저희가 밸류에 해당되는 게 결국에 요 함수 값이잖아요. 그죠? y값.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각각의 확률, 그죠? px랑 곱한 다음에 역시 시그마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밸류 값이 x축에 존재하는 스몰 x라거나 a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잖아요. 근데 그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함수라고 하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을 독립 변수라고 했을 때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 즉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함수에서의 y값, 그죠? 그 y값이 결정이 될 거고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의 expectation은 그 값에다가 그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모두 더하면 결국 expectation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값에 따른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x의 제곱승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 1, 그쵸? 1 또는 0이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 x의 제곱승이 0인 거는 어차피
0이고 요거는 expectation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0.5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xpectation의 어떤 선형성, linearity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를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할게요. 이것도 어떤 함수죠.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형태냐? 일단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a 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만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a하고 b는 컨스턴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expectation을 다시 한번 오른쪽과 같은 공식으로 변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랜덤 베리어블 x의 기대값에다가 a 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b만큼 더한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간단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expectation of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요 expectation 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랜덤 베리어블 x의 펑션이 될 수 있겠고 요 펑션에다가 함수를 곱해서 각각 더한 것이 결국에 expectation이죠. 자, 그런데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가 요 p of x 그죠? 요거를 ax에도 곱해주고 b에도 이렇게 곱해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 시그마를 취할 때 변하는 독립 변수는 x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컨스턴트 a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b도 역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x 곱하기 px는 저희가 알고 있는 expectation의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x로 변화될 수 있고 요거는 PMF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에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 x의 expectation이 30이에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x의 2배를 하고 10만큼 그죠? 이동시킨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나 쉽게도 30에 2를 곱하고 더하기 10을 한 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을 알면 그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형태로 변하든 간에 다른 함수로 존재할 때 그 함수의 익스펙테이션도 또 쉽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nth 모먼트입니다. 그래서 nth 모먼트는 향후 저희가 6 특히 7, 8 챕터에서 좀 깊게 그리고 예제를 바탕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는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nth moment의 definition은 영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quantity of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x exponential term of n is called the nth moment of random variable x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random variable x에 n승이 존재할 때 그 n승의 expectation을 저희는 nth moment of random variable x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 n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1과 같거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x를 2배 해봤을 때 이런 경우에 간단한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그때 한번 expectation을 계산해 보니 결국에 그것은 random variable x가 가질 수 있는 small x를 n승 해가지고 그 랜덤 베리어블 오리지널 x의 확률값을 곱해서 다 더한 것이 결국에는 랜덤 베리어블 x 펑션의 expectation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때 특히 펑션의 종류 중에서 랜덤 베리어블 x의 n승을 표현할 때에는 그것을 nth moment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 x에 좀 더 그 의미를 부여했던 퀀터티, 양에 대해서 즉 퀄리티, 질이 아니고요. 퀀터티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개념이 nth moment of random variabl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은 알고 계시고 향후
저희가 후 챕터에서 예제를 바탕으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저희가 확률론 4장에서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pectation 개념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고 사실은 그 계산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한데 저희가 대학 수업에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함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종류들도 존재를 할 때 익스페리먼트에 따른 익스펙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익스페리먼트의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해 볼 수도 있고 또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랜덤 베리어블의 어마운트 혹은 퀀터티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때 이런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 랜덤 베리어블 펑션의 expectation 이런 개념까지 확장해 봄으로써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에서 또 데이터 양도 많아질 때 저희가 approximation을 해볼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랜덤 베리어블과 익스페리먼트가 주어져 있을 때 expectation의 한계점은 무엇이고 variance라고 하는 개념이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 variance와 또 표준 편차의 standard deviation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